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또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화제의 코너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적 MB 이상민입니다. 심리적인 연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오셨는데 네. 그 외에 뭐 또 새롭게 업데이트할 소식 있을까요? 각종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화면 좀 써도 되겠냐.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인정하고 있군요. 네네. 아니 저번 주 조회수를 보니까 저 울 뻔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자만했었는데 더 좀 이렇게 자만하지 마라. 이런 그래서, 사인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이 25만이다 이렇게 자만했더니 네. 바로 또 유권자들의 그렇습니다. 채찍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효과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석 같은 게스트를 네. 소개해 주시죠. 이 제 의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 단무지 같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더. 덤벼. 죄송합니다. 너무 추하네요. 괜찮았어. 이미 화면에 잡혔어요. 순간 게스트가.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네네네.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해 주십시오. 27에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하셨고 저만큼이나 여의도 관종입니다. 그만큼 신선한 MG 정치인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 의원님. 잘 어울립니까? 네,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네. 계속 입어주세요. 계속요? 네. 쑥스럽네요. 네. 류호정 의원님 한파승부에 자주 보셨었는데 요즘 꽤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요즘 CBS에 잘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최근에 한번 하고 그래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국회에서 제가 꼭 한번 불러주십사 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의원님 모셨고. 섭섭하지 않습니까? CBS가 그렇게 안 부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회수를 올리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호정 팬덤에 한번 저희가 기대보다 썸네일 또 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안 풀리는데 단추 하나를 푸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힘내시고. 네. 자, 그러면 최연소 MG 21대 국회의원 유호정 의원의 내 인생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순간 게이머 류호정 국회의원이 이런 일이? 또 우리 유호정 의원님 하면 게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원래 게임 방송 BJ에서 게임에서 기획자로도 일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죠? 게임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게임은 제가 9살 때 친구가 갑자기 재밌는 곳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끌고 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PC방이었어요. PC방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작으로 해서 게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계속 취미였어요. 어릴 때부터. 9살 때부터? 네. 야, 그때는 되게 부모님들 못 가게 하는데 부모님의 어떤 손이 닿지 않는 어린이였나 보다. 그렇죠. 9살이고 그 PC방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생소하던 시기여가지고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생소해. 그때 막 300원 했거든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300원 하시면 굉장히 오랜 시절 옛날부터 그렇죠. 가셨네. 의원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의 PC방. 창원의 PC방을 주름 잡다가. 그렇죠. 마창진 아십니까? 마창진이요? 네. 저희 마창진이라고 마산창원진에 묶어서 부르는데요. 네, 창원. 지금 창원으로 합쳐져 있죠. 마창진에서 게임 1등?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했죠. 이제 사실 뭐 공부보다는 게임이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탈출하는 느낌으로 이 게임 저 게임 친구들하고 놀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주로 되게 했습니다. 근데 게임은 이제 뭐 남녀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 남성들이 좀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아무래도 좀 더 그렇긴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여성 유저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는 확실히 남성 유저들이 좀 많기는 했죠. 그래도 저는 게임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중여고 나왔거든요. 여중여고. 친구들이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맨날 거. 게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면은 이제 보통은 뭐 드라마 얘기라든지 아이돌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하는데 이제 게임 이야기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죠. 그러면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이렇게 대화 별로 안 하죠. 나라 걱정만 하시고. 게임 얘기만 나오면 이제 친구들이 야, 그 얘기 하지 마.
없어. 그럼 오히려 남자친구가 더 많으셨겠다. 남자친구가 더. 여중 요고 나왔기 때문에 많진 않았고 그 게임 내의 친구들이 있었죠. 네. 그럼 이제 인생을 게임으로 진로를 정하신 건데 어느 정도 게임을 잘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인생을 이 게임에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느끼셨을까? 사실 게임을 잘하기는 합니다. 왜 제가 잘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이게 잘할 때까지 하거든요. 네, 잘할 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뭐 게임 기획자로 살겠다라거나 하는 게 꿈은 아니었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뭐 꿈이야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어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보통 다른 평범한 학생들처럼 뭐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수능 치고 대학 가야 되니까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사도 약간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최대한 슬프게 좀 부탁드립니다. 슬프게요? 조회수 올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제가 3남매입니다. 3남매 중에서 이제 장녀거든요. 근데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필 3남매가 다 사립대를 간 거예요. 집이 휘청휘청 하는 거죠. 저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어디서 인턴을 해볼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래도 게임을 좋아하고 했으니까 게임 회사에도 한번 지원을 해본 거죠. 근데 인턴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취미가 직업이 되니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덕질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덕업일치. 네, 덕업일치를 이룬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또 다른 직업을 알아볼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어떤 게임을 하셨습니까? 평소에는 어릴 때는 뭐 RPG 게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롤플레잉 메이플 게임. 스토리 이런 거 아시나요? 메이플 스토리 들어봤어요. 네네. 그런 롤플레잉 게임들 위주로 하고 사실 그때 리그 오브 레전드 1등, 2등 하는 그냥 유명한 게임들 위주로 했어요. 친구들하고 할 수 그때는 있는. 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롤은 저희 대학 또래만 와서. 해도. 네네네. 저는 뭐 잘 몰라요.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우효정 의원님께서 저보다 위이십니다. 그래요. 누나. 네네. 그래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바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대기실에서 면전에서. 2살 어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 검색해봤더니 진짜더라고요. 좀 또 편하게 방송 임해주시면 되겠어요.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또 좋아하는 게임 할 시간이 없으셨겠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많진 않죠. 특히나 아까 이야기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그런 게임들은 좀 집중해서 진득하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건 힘든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사실 그 많은 직장인들이 게임을 하고 싶지만 게임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또 피곤하잖아요. 좀 침대에 누워 있게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내가 게임을 하기보다는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 게임을 하는 유튜버를 찾아보는 거죠. 저도 어느새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대리 만족을 위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 하시다 게임 회사 다니시다가 게임 노조를 만드셨어요. 노조 만드시면서 노조 출범 2주 전에 또 퇴사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노조 출범하시다가 이게 노조를 만드셨다가 출범 2주 전에 퇴사하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또 말하자면 긴데 3박 4일 필요합니까? 슬픕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또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있습니다. 조회수는 중요하니까. 조회수. 생명이에요. 제가 이제 게임 회사를 갔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뭐 사회생활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람 사는데 다 그렇듯이 부조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게임 업계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요하게는 뭐냐면 뭐 포괄임금제라든지 뭐 장시간 노동 잊을만 하면은 이제 과로사 뉴스가 나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그 팀 전체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90% 이상이 정규직인데도 그냥 공고사직으로 다 잘려나가고 게임 개발 중에도 갑자기 개발이 중단되거나 하면 그분들이 이제 다 잘려나가는 거죠. 그런 게 참 불합리하다. 왜 이 일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일을 해야 하지? 우리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즐겁지 않게 된 걸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네이버에서 노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저도 그 노조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서 노조라는 게 이 IT 업계도 생길 수 있는 거였어?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그 노조라고 하면 막 조끼 뭐, 네. 뭐 이런 게 생각나니까. 강성, 네, 뭐 그런 느낌. 쇠파이프. 주먹 이렇게 화물연대. 생각나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뭐 정의당 통해서 뭐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네. 정의당 그때 이미 제가 당원이었거든요. 네. 연락을 해서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혼자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별종이다 이런 네. 취급받지 않습니까? 노조를 만들면 네. 다 같이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네이버 지회의 설립 선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아갔고 게임업계에서 제가 처음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전수받아서. 우리 박재홍 앵커님께서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죠? 아, 정말요? 네네네. 회사에만 많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을.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과 인연을 맺으셨는데 나중에 정의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서 1등을 하세요. 네. 맞아요. 저 근데 왜 잘렸는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왜 잘렸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만들다 잘렸습니다. 노조 만들다. 네. 노조 만들다가 퇴사하신 게 아니라 잘린 거예요, 그러면? 네, 공고사직이었고 당시에 뭐 휴대폰 뺏고 녹음할까봐 사인하면 못 나간다 뭐 거의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러다가 결국 노조는 만들어졌는데 저는 잘렸죠. 그래서 포괄임금제도 폐지하고 환경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이게 그때 단어에 대해서 질문 거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해고노동자냐, 해직이냐, 권고사직이냐. 보통 근데 이런 방식의 것들을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하면 공고사직이지만 자발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해고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정의당과 인연이 시작된 거군요. 당원은 2017년부터 당원이었고 노조는 2018년도에 만들었죠. 제가 영입 인재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17년부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당이 있었다. 네, 뭐 거기서 이제 청년위원장 같은 걸 했다.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선전 홍보부장도 일을 하셨고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도 하게 되셨네요. 그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정도면 높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살 수 있죠. 낮다고 하면 제가 뭐 욕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역할을 좀 많이 주셨죠. 열심히 하니까 한번 젊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기도당 운영위원장분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정의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서 1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1등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정의당도 굉장히 또 만만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저희가 당시에도 그 선거 시기를 앞두고 정치권이 청년을 호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당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고, 청년. 네, 뭐 후보로 다 같이 나와서 경선을 하되 청년 중에서 1등, 2등을 하면 비례대표 1번, 2번에 공천한다라는 할당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이 될 수 있었죠. 전체 중에서는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지만 청년 중에서 1등이었기 때문에 1번이 될 수 있었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비례 득표 순위에서는 류효정 의원님께서 19위를 하셨는데 실제로 앞자리를 받아버리니까 여기서 이거는 조금 좀 1인 1표제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시비가 있었거든요. 1인 1표를 하기는 했죠. 그리고 당시에 경선 방침을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당을 내어주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당시 전국위원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주신 기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위성정당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정의당이 당시에 내다볼 때 뭐 실제 결과도 그랬지만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는다면 10석 정도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그 중에서 2석 그러니까 20% 정도는 우리 당이 청년들에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는 사실 5석 이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40%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이제 원래 원대한 주셔서. 꿈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한 3년 이제 국회의원 생활하신 건 좀 넘게 생활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떠세요? 3년 딱 해보시니까. 보통 회사를 다녀도 3년이면 좀 길었어요. 힘들었어요? 3년 힘들었어요? 아닙니다. 네, 3년이면 보통 이제 회사를 다녀도 조금 약간의 경력이 쌓이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고. 그렇잖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게임 회사는 보통 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하고 과거 1, 2년 차 때를 돌아보면 일에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딱 동료 의원을 딱 이제 그 본회의장 딱 앉아서 딱 이제 옆과 네. 앞뒤를 보면 다 이제 5, 60대 남성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좀 같이 소통한다기보다는 그냥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도 됐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생활해 보시니까 잘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네. 의원님들도 조금 낯설어 하시는 거죠. 아, 우리 의원님을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통계를 설명해 드리자면 네. 80%가 남성이고 의원들이 82%가 네. 그리고 당시 시작할 때 만 55세 정도였어요. 평균 연령이 네, 네. 지금 만 58세가 됐는데 3년 네. 지났으니까 대략 그럴 텐데. 그러네. 그래서 되게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면 네. 본인 자녀 나이와 많이 비교하시죠. 딸 나이. 네. 우리 딸이 네.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 우리 딸보다 몇 살 많다 내지 몇 살 적다 같은 걸로 이제 운을 떼시고 운을 떼시면서 하셨죠. 네. 반말을 할 타이밍을 말 은근슬쩍 놓는 분들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뭐 다 딱 그러시진 윽박 질러야 않고요.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헌법 비관이요 이렇게. 나도 의원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의원이 네,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 네. 어땠었어요? 뭐 근데 그렇게까지 네.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었다? 없었어서 없었다. 네, 아. 큰 일은 없어요. 사실 뭐 국정감사 하다가 네. 어이 뭐 이런 일들이 어이. 어이. 네. 누구였어요? 어이는? 그 공영 홈쇼핑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신데 네. 그 말을- 의원이 아니고 네. 국정감사 하다가 국정감사 하다가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뭐 7분 5분 시간이 답변 시간 포함해서 있으니까 가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끊을까 싶잖아요. 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럼 상대방 분은 어쩌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말을 일부러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 끌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 그만하시고 요점만 예 아니요만 대답하라고 막 네.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저도 당시 이제 서로 이제 말을 하려고 막 하다가 이제 그 사장님께서 으잇 하고 이렇게 어이! 네 이렇게 끊어버리신 거죠. 어허. 그래서 어이 하고 다시 맞받아치셨죠. 그냥 온갖 생각이 어이? 이렇게 가잖아요. 어이? 네. 어이 하고 맞받아쳤죠. 네, 네, 네. 시간은 없고 네. 잘못은 됐는데 아무 네.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한번 대물음만 하고 그냥 네. 넘어갔죠. 그리고 그분이 저 방송인 출신으로서 저분이 BJ 출신은 맞구나라는 그래? 걸 딱 느꼈어요. 어이. 네네네네. 아니, 순발력이. 아니, 네. 그리고 또 그분이 제가 알기로 70대셨거든요. 근데 20대인 제가 아무리 뭐 나이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또 거기다가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 중에 가장 친한 분 누굽니까? 장혜영 의원이랑 제일 친하죠. 같은 당? 네, 같은 같은 당이 당이니까 장혜영 가끔 의원? 네 근처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포에 살고 있어서 가끔 의원총회 전날에 예. 집 가서 자고 같이 출근하고 뭐 그런 거. 둘은 부부를 막연한 사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른 당은 뭐 친한 분 없어요? 아무래도 저희 그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네. 제가 가입해 있는 곳이 2040 청년 다방이라고 해서 2040 청년 다방? 네, 20대 30대 의원님들 거의 다 가입해 계시거든요. 그쪽에서 조금 교류를 하는 편이에요. 교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네, 다 좋아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괜히 친하다 했다가 아닌데요 하실까 봐. 아니. 괜찮아요. 누가 친해? 누구랑 친해? 민주당 누구랑 친해? 저요? 같이 대표하는 뭐 유정주 의원님이나 아. 같이 상임위했던 이소영 의원님, 네. 이소영 의원님. 지금 장경태 의원님도 대변인하는? 같이 그 2040 같이 하고 있어요. 장경태 의원님. 주로 진짜 뉴스에 친한지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 민망하니까. 그분들은 또 이제 어제가 나오실 분들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이 자리에 빌려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요. 자, 우리 유호정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페이가 도입됐을 때 또 의원님을 여기저기서 유호정이다 부르면서 또 막 불렀다고. 이게 아까 그 50대 의원님들 그 딸들한테. 딸 나이와 비교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음에 국회 가서 본회의장에서 연단에 올라서 제가 발언을 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 아이패드를 들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종이가 아니라 아이패드를 갖고 올라가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앞에 앉은 의원님 앞줄은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종이 아니고 뭐 아이패드 젊어서 그렇다. 젊어서 그렇다. 진짜 그래요? MG 이러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종이 안 갖고 갔다. 네, 아이패드. 디지털에 친하다는 이미지. 요즘 목사님들도 아이패드 들고 올라가서 설교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네. 그것 때문인지 저번에 어느 날은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네. 류호정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확 불안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요 하고 보니까
그 본인 인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인증. 야. 그래서 아버님들 네. 도와드려야죠. 먼저 오신 어머님들끼리 막 이렇게 보다가 유호정 오면 아버님이 물어보자 오세요. 이런 거예요. 자 애플페이 자 2번 눌러보실게요. 자 이렇게 하실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 뭐지 쇼핑앱 카드 등록해주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도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을 좀 제가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 멀리에 앉은 의원님이 본인 휴대폰을 요렇게 들고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고양이 눈으로 슈렉 고양이 눈으로. 네, 이렇게 막 도와주셨구나. 나중에 차 한잔 하자고 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그러죠. 그 네. 페이로 꼭 사주셨길 바래요. 자 유호정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유호정님 솔직하시네. 박경선님 재미있으심 하시면서 또 좋은 반응 주고 계시는데. 자, 유 의원님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퍼포먼스의 여왕입니다. 와우. 야, 요거 이제 퍼포먼스. 네. 이 퍼포먼스 하실 때 저희가 한번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그래도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우리 의원님의 퍼포먼스에 주목했던 방송입니다. 그때 그날 제가 노란 체육복 입고 입고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왜 입었어요? 왜요? 그또 입어가지고 내가 입었잖아 지금. 잘 제가 어울려. 가진 잘 어울려. 제가 가진 그 옷은 지금 기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저도 기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박재호 앵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유호정의 퍼포먼스를 기억하고 이소룡 복장이 있어요.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아까 나갔었나? 요거 노컷 뉴스가 찍었던 사진 함께 나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영화 킬빌 주연 배우의 복장이기도 한데. 네, 우마 서먼. 이제 킬 비리에서 비리 없애겠다 그때 그죠. 퍼포먼스였던 네,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리에다 죽였어요. 그래서 킬 비리. 그 비리나 죽였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모든 비리를. 못 죽였어요. 저 지금 이미지만 죽었어요. 이미지만 팔았어. 네, 이 채용 비리가 아직 죄가 없어요. 채용 비리 죄라는 게 없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채용 비리 처벌법도 발의를 하고 이 문제를 알리고 싶었는데 비리하겠다. 이 옷을 입었죠. 그래서 사실 영화는 안 봤습니다. 그래 진짜로? 저희 홍보팀장님이 영상면 많은데. 킬빌 재밌어요. 네. 야, 또 킬빌을 안 보시고 또 저 옷을 입었다니 놀랍네. 네. 근데 이게 옷은 그러면 의원님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보다. 그죠? 네, 저희 홍보팀장님이 이렇게 아이디어 내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 내용이 정해지면 어떻게 홍보할지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했고 검도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칼을 들고 있었어.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검도인들이 네, 왜냐면 제가 칼 검도를 잘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잘 모르거든요. 네. 자세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포스터만 보고 대략적으로 연습을 해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저렇게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영상 기자님들이 한번 휘둘러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휘둘러 보다고. 휘두르는 건 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드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본 이제 검도인들이 이게 모욕적이라면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사실 검도하시는 분들도 저 실제 도검을 쥐기까지 굉장히 수련 과정을 높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도 만들고 있다가. 네, 그래서 참 이게 고려해야 할 게 참 많구나. 저도 그때 리그 오브 레전드에도 저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야스오라는 야스오라고. 캐릭터. 네네네. 저거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칼이에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칼을 구매했습니다. 가짜 칼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세대끼리 대화 그만하시고. 여기 어지럽습니다. 지금 어지러워요. 그렇습니다. 자, 라하님은 홍보팀장님 아이디어 좋았네요 하시고 러러러님도 퍼포먼스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유호정만의 정초를 느껴져 좋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 퍼포먼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또 이번에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십니다. 이 사진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와우, 이건 좀 파격적이야. 그렇죠. 파격적이었죠. 네. 이때도 저희가 모셨었나? 이때는 안 모셨던 것 같아요. 같다. 네. 그래도 인터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타투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투 합법화를 위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때도 근데 이제 어떤 열심히 또 의상도 준비하시고 이제 이슈화를 하기 위해 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기자가 한 명도 안 왔다는 얘기가. 네, 맞아요.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님이 좀 원망스러웠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진이 굉장히 날씨도 화창하지 않아요? 일기예보까지 봐가면서 정한 날이었거든요. 일기예보까지 봐서 날씨가 비 오면 안 되니까 했는데 보도자료 취재 요청서 다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기자님들이 한 명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당대표로서? 훨씬 관심이 많이 가던 때였고 당시 이준석 당대표 뭐 자전거 타고 국회 당사 네, 출근하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총리 예방이 있던 날이어서 모든 국회 카메라가 정치부 카메라가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단 한 대도 안 왔어요. 단 한 대도. 그냥 그래서 오히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좋은 게 저희가 찍은 영상과 사진을 배포를 했거든요. A컷만. 혹시 계셨으면 옆에서 제가 배에 힘 풀었을 때 찍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좋은 사진만 나간 거죠. 지나고 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문양입니까, 저게? 등 뒤에. 네. 저게 타투 스티커 중에서 몇 개 보내주신 걸 붙인 거고요. 아마 꽃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때도 제 입으로 이 얘기를 해도 되나?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런 자리예요. 그래요? 네. 타투를 하기로 정해진 다음에 그러면 뭐 요런 팔, 손등 이런 데 하면 안 보이고 잘 이슈화가 안 될 테니까 가장 큰 곳이 등이라는 스케치북 아니겠느냐 해서 정했고 나중에 이제 회의 말미에 가서는 우리 의원님이 그 제모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좀 한동안 좀 풀만 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거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어떤 참모입니까 그거? 예, 근데 팀장 팀들이 네.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론은 없었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이건 좀 아니다. 타투 합법화에 대해서.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사실 그러면 타투 어법이 다 이렇게 뭐 발의 준비가 되고 나서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갔을 때 제가 그러면 실제로 타투를 할까요? 라고 제가 말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그렇게 열성적으로 봐주실 줄은 몰랐죠. 그렇군요. 전 8 정도 생각했는데. 예, 하비리님이 방송 보시면서 타투 합법법 정말 필요하다 라는 말씀 또 의원님 활동에 공감해 주셨는데 사진에 어떤 이슈가 성공을 했다면은 제가 이 옷이 아니라도 아마 저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겠다. 공포감이 갑자기 듭니다. 드레스도 입을 뻔했어요. 등판을 제가 보여드릴 뻔했어요. 근데 타투이스트 분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1년 동안 본인들이 본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했을 때 기사량보다 지금 훨씬 많고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인터뷰도 많이 들어와서 현실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맞아요. 그때 언론인이 참 관심 가졌었고 이 법안 발의할 때 이제 홍준표 의원에게 공동 발의를 부탁하셨는데 그때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이 에피소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홍준표 의원님한테 발의 요청을 했다는 그 사실을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 의장이 홍준표에게 말을 걸었다. 이걸 자체로. 그렇죠. 근데 저희가 6명이잖아요. 그래서 다 정당이 6명인데 발의를 하려면 10명이 필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뭐 문신에 대한 편견도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하실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럼 제가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눈썹 문신 하신 분들은 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불법인 거 아시지 않을까? 설명해 드리면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눈썹 문신 중에 넘버원은 홍준표 헝그리버드. 안녕하십니까. 내는 눈썹 문신한 지가 10년이 넘으셔요. 내 그래요. 이윤 화이팅. 참. 홍 의원이 그래서 같이 하셨어요? 그때 전화 드렸을 때 이 눈썹 문신 하신 게 생각나서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완전 빵 터지셨어요. 으하하하 하셨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웃긴가 약간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의를 해주셨죠. 발의를 해주셨어요. 네네. 야, 본인이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안 한다 그래요. 홍준표 의원님이 또 약간 개그 코드가 있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크게 해줬을 거예요. 또 눈썹 문신하면 또 생각나는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류 의원님 정말 실망입니다. 저도 눈썹 문신 했는데 왜 저한텐 콜 한번 안 해주셨습니까? 정말 똑같이 하시네요. 네. 근데 실망입니다. 안철수 의원님도 또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의원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의원님이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성남시 행사에서 만났거든요. 안철수 의원님을 타투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왜 의원님께는 전화 안 했는지 많이 여쭤본다고. 그때 의원님이셨으면 제가 꼭 전화를 드렸을 거라고. 이렇군요. 이 눈썹 무신만 해도 강렬하구나. 잊질 않아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유호정 의원님은 이 퍼포먼스로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리셨는데 그 의원님의 그 패션도 화제였어요. 국회에서의 패션 사진이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 핑크색 원피스 입으신다든가. 또 이제 뭡니까 멜빵 바지도 입으시고. 약간 미니언즈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충분히 출근 복장을 입을 수 있는 복장이기도 한데 이제 국회에 이제 젊은 여성이 저렇게 또 의상을 입었던 게 화제가 됐는데 이때의 반응은
몸으로 많이 느끼셨어요? 언론에 네. 하도 화제가 되니까. 본회의장에서는 거기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진이 찍혀서 예. 온라인상에 게시됐을 때 예.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조금 너무 과한 게 있었던 거죠. 성희롱 뭐 이런 것들. 아하.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또 기사를 쓰시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뭐 이제 3년 전이고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원피스 입었을 당시에는 네. 여성 의원님들이 아. 원피스를 입고 출근하셔서 아. 저를 이렇게 보시고 아. 당신 때문에 입고 왔다 너 힘내라 연대. 네, 연대. 이렇게 하시고 아. 인터뷰 가면 이제 여성 작가님들이 네. 일부러 류호정원을 인터뷰에 있어서 네. 원피스 입고 왔다고 힘내시라고 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또 국회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신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보통 이제 검은색 정장으로 상징이 그러니까. 되는데 네. 거기서 좀 항상 면접 네. 복장이야. 모든 항상 좀 의원들이. 예. 먼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그래요. 그 의원님께서 이 복장을 보고 원피스 복장을 보고 한 네티즌이 국회 홈페이지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이런 민원을 접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그리고 그 한 3년 흐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조금씩 좀 꼭 그렇게 답답한 복장만을 입진 않으시는 게 있어서 그렇군요. 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다들 국회 네. 문화가. 그 이제 어떤 의정 활동 내용에 대한 관심도 같지만 이렇게 또 퍼포먼스라든지 의상에 좀 관심 가지니까 좀 부담되신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유호정에게 퍼포먼스란 일단 옷은 저도 정말 부담이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고른 옷을 홍보팀장님께 홍보팀장님께서 제 옷을 승인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패션 센스가 좀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홍보팀장이 매일 그럼 검수하세요? 홍보팀장님이 장바구니 담아주신 옷 제가 그냥 사요. 그분은 그래요. 진보 정치인은 힙하고 멋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옷도 멋있었으면 좋겠다. 가죽 점퍼 이런 건 안 입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시도를 라이더. 못 해봤습니다. 라이더. 어울릴까요? 오토바이 타고 딱 등장하십니다. 어울릴까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는 저한테는 뭐 네.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하긴 했지만 스피커예요. 스피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퍼포먼스는 스피커다. 네, 약자들의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에게 퍼포먼스란 네. 약자들이란 스피커다. 일화가 있어요. 제가 그 민주노총 선전 홍보부장으로도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니다가 이제 노조 만들어 나와서 네. 그때 가니까 뭐 다른 노조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30인 기업 뭐 이런 작은 사업장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시민들께 알리는 게 기사 한 줄 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노조가 한 번은 단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6개월 파업 끝에 단식을 했는데 네.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기자님께 연락이 왔어요. 기자님이 근데 기사 나는 건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기자님이 한 10일 정도 지나면 연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야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단식을 그렇게 하면 이미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기사 한 줄 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행을 전시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와서 네. 저의 홍보 역량을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써야겠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내가 옷을 한번 입어서 가능한 어떤 변화라면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악플 달리는 게 훨씬 낫죠, 차라리. 일부러 한 대신 측면도 알려지잖아요.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 민원인 분들께서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사자들에게도 인터뷰가 들어오고 현안을 알릴 수 있게 된다면 또 좋아하시고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하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의상으로 화제된 게 아니고 네.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할 때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어요. 한동훈 장관. 이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어떤 질의나 대화하시면 굉장히 좀 날이 서 있고 네. 항상 이제 어떤 토론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이랑 이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차분하게 심지어 제 기억으로 한동훈 장관이 살짝 미소를 띠셨던 것 같아요. 부드러운 점. 맞죠? 아우 또 왜 웃었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한동훈 웃었어요? 장관이? 왜 웃었어요? 웃을 수도 의원님이 있지. 의원님이 네. 네. 그랬나? 예. 네. 예. 그때 네, 웃지 어떠셨어요? 않는데 어떡해요. 네. 네. 그때 사실 뒷순번에 한 거여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순서가 뒷번이거든요. 아, 대정부 그래요? 질문을 하면
당일에는 기사가 별로 안 났는데 다음날 오전부터 뭐 되게 좋은 방향으로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 잘했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예. 나중에는 이게 이래도 되나? 약간 좀 언짢기도 한 거예요. 아, 왜? 왜냐하면 예. 정치가 원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네. 토론을 해서 네.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정치가 요즘에 얼마나 싸우기만 했으면 그냥 사람 간의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고 그게 한동훈 장관이어서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어서 그래요. 그게 한동훈 장관이어서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랑은 뭐 다른 사석에서 대화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그 유명한 장관님을 제가 어떻게 뵙겠어요? 떨고 그러세요. 아유 유명한 화장에서 본 적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니 네. 의원은 셀럽 의원이신데. 그러니까요. 일 얘기 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이후로 뭐 또 질의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는 없고 그 뒤에 이제 법무부 분까지 초대를 해서 뭐 토론회를 연장선상에서 하긴 했었죠. 그렇군요. 또 이 가운데 또 우리 의원님이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야, 역시 에너지가 남다르신데. 이 질문을 또 하네요. 예, 카타르 갔을 때 경기도 관람하시고 국회의원 한일전 축구전에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네. 야, 여기도 의외의 조합입니다. 네. 우리 의원들이 네. 사진이 있습니까? 이것도? 예, 사진이 있는데, 야, 저희 우리 빨간색이 우리 의원들인가요? 네, 빨간색 팀이 유니폼. 빨간색입니다. 우리 팀의 빨간색. 네. 유호정 의원님 어디 계시나 지금? 네. 저 좀 뒤에 있었을 거예요 이때. 뒤에 있는데 저도 못 찾겠네요. 저기 있네요. 저기 왼쪽 한 3분의 1 정도. 네네네. 예, 예. 제일 끝에 있구나. 네. 예, 배현진 의원도 있고. 네. 저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은근히 많이 계시고 정진석 의원의 그 SNS에서 캡처한 저희가 자료인데 그럼 여기는 이제 여야가 아주 통합이 잘 됐나 보네요. 한일전이니까. 이날 저희가 이겼습니다. 오. 네, 4대1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부담감이 컸거든요. 네. 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의원님의 활약은 어땠어요? 뭐 한 골 넣으셨어요? 아니면? 그렇지는 못했어요. 사실 연습 경기 때는 네. 골도 포지션이 넣어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했는데 포지션. 네. 여성 의원은 네. 반드시 한 명을 포함해야 되는데 스트라이커? 아니요. 그 오프사이드 규칙이 적용 안 적용이 돼? 안 돼서 야, 골대 저희- 앞에 있으면 네, 되면. 그렇죠. 아하. 그래서 너무 좋다. 오히려 너무 네. 긴장이 됐었어요. 왜냐면 그냥 스트레스- 다른 곳에 있으면 네. 골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데 네. 골대는 무조건 네, 있으니까. 무조건 영향을 미치게 괜히 이상한 데 서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선정. 주말에 축구공을 하나 구해서 주말에 초등학교 가서 연습하고 야.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4대1로 이겨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네, 한일전 승전보를 전해온 네. 유호정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우리 결정적 순간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순간 아저씨 정치구조 이제 그만입니다. 아저씨 정치구조 네. 이제 그만. 이 아저씨 정치구조가 뭡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82% 남성의 그 만 58세. 58세 이 구조, 평균 연령. 네, 획일화된 정치 국회 구성, 네, 네. 국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일각에서 또 이제 나이가 뭐 중요하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이 들어도 들어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치우쳐 있는 것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 청년이어야만 청년 정책 잘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뭐 여성이어야만 여성 정책 잘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이 구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닐까요? 잠깐.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네네. 아저씨 정치 구조 이제 그만 이러는 말씀하면 예. 아저씨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그럴 수 있어.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아저씨들 않습니다. 네. 이게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네. 말씀드립니다. 아저씨신 아저씨죠, 아저씨죠. 예. 진중권 아저씨도 있고. 그렇죠, 진중권 그렇죠. 아저씨가 유진스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진스. 네. 새로 콘텐츠 하나 시작했습니다. 예, 많은 유진스. 관심 아니,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나옵니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정의당 콘텐츠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 몇 치고. 천 정도 다니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블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래도 그거 감안해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희 자체적 채널에서 하는 거 치고는 많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족한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이어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네네네네. 어쨌든 지금 소선거구제 그리고 적은 비례대표 하에서는 네. 지금 사표율이 높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사표율이 높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한 정치를 안 한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강화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꼭 이 정치 구조를 바꿔내야 된다. 근데 청년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선거 때 반짝 소비됐다가 또 정작 또 회기가 시작되면 또 정작 또 제대로 역할 못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총선 때는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기회가 그래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2030 청년 정치인들이 21대 국회 시작할 때 기준으로 4.3% 열몇 명, 13명 정도 계셨거든요.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 인구 비해서는요. 네, 많이 적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양성을 할 건가라고 했을 때 그럼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 또한 갖고 계실 거여서 저희가 이 뭐랄까 구태한 양당 정치, 정쟁만 하는 이 기대감을 잃게 하는 이 정치를 답습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기회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대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정치 안에서 대안이 돼야 될 텐데 정의당이 또 양당을 지지 안 한다고 해서도 정의당으로 또 국민들이 지지가 옮겨간 것도 아닌 그런 상황도 보이기 때문에 또 정의당 재창당 수준에 변화해야 된다 해서 또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감정의 골도 깊다 이러는데 당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자강론이 있고요. 자강론. 네. 스스로는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다. 네. 우리의 힘으로. 이제 혁신 재창당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정의당 자강론이 간판은 있고 그대로 놔두고 간판 뭐 바꿀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자강론이 자강론 있고요. 있고. 네. 자강론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신당 창당론이 있습니다. 신당이요? 네. 그 정도로 새로운 그릇에 옮겨 담아야 한다라는 거고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당 창당해야 된다. 네. 신당이요? 네, 왜냐하면 정의당은 이제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 이 양당 체제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당층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제3의 선택지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오히려 이렇게 자강론을 빙자한 어떤 좀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하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걸로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신당 창당이면 탈당도 고려하시는 거예요? 요런 거죠.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작은 그릇에 있다고 한다면 더 큰 그릇 안에 정의당 통째로 저는 옮겨 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기존 정치 구도 안에서 조금 더 나은 하지만 낡은 정당으로 그저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당으로 업데이트해서 거듭날 것인지 그거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확장된 더 큰 그릇 안에 정의당이 들어가는 흡수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제가 또 설득할 수 있어야 다른 분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총선 앞두고 엄청난 큰 변화가 예정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시민들께서 이미 그런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높은 이 무당층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뭐 불신, 뭐 이런 뭐랄까 여론조사 지표들이 이미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신당 창당 수준까지 가야 된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정치 유니온 3번째 권력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데 이거는 그러면 그 신당 창당에 발맞춘 어떤 단체입니까? 그렇죠.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이제 주로 있고요. 저와 장혜영 의원 그리고 조성주 전 정책위 의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국회 출근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정치 뉴스 한 1, 2주 안 봐도 정책적으로 크게 업데이트된 거 없을 거예요. 없죠. 네,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어떤 잡음은 많은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거든요. 뭐 시사 프로 하면서도 항상 느낍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좋은 정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각 정당에 좋은 정책이 없는 게 아닌데 정치 효능감. 네. 국회를 통과해서 이 정책들이 나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러 올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진부하지만 저는 이제 좋은 정치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대감 그 자체를 조금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내년 총선에 류호정의 어떤 역할 이거 무엇일까요? 정치인 류호정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우선 저 개인으로서는 아직 제가 법안을 뭐 50여 개 발의를 했는데 통과된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재선 가능한 청년 정치인이 되어서 지역구를 정하셨습니까? 저는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이요? 분당 안철수 어디요? 의원님 계십니다. 안철수 의원님. 그래서 타투법 얘기한 거예요.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절대 비켜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동네로 노원병으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노원병 이준석 대표 지었고 노원병. 예. 아, 분당으로 특별히 왜 거기 그 지역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취업할 때부터 거기 가서 살았었어요. 네. 그래요? 내년쯤이면 거의 10년을 사는 거거든요. 고향 이제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살 생각이에요, 저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안철수 의원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셨군요. 뭐 제가 열심히 하면은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렵다. 국회 정당 청년 입장에서. 정치인 그리고 또 이런 비교섭 단체 정치인은 전국 어딜 가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도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사랑할 했어요. 수 있는 도시에서. 저 지금 정부 치고 잘 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요. 좋아하는 곳에서 설득력 정치하고 있어요. 싶습니다. 설득력 네. 있어요. 네. 네, 좋네요. 자, 정의당 유호정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년 총선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항상 드리는 질문은 구독과 좋아요 요청입니다.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 해주세요. 예. 뉴진스도. 좀 해주세요. 네. 류호정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예, 유호정 채널뿐만 아니라 한판 승부 한판 좋아요. 승부도. 한판 승부. 네. 예. 한판 승부. 아주 한판 승부, 구독과 해주세요. 한판 승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드디어 네, 등록까지. 네, 네. 진교 기분 좋아요. 빼서 뉴진스까지 하시는 마당에. 네. 네. 자, 그러면 내 인생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판 여전의 공식 질문. 나 인생 한 줄로 요약한다면? 예측 불허로 하겠습니다. 예측 불허.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네, 저도 제가 지금 정치하고 있을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밀려밀려 그리고 하는 또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되게 낯선 정치인으로 예측 불허한 정치인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불허라는 말로 정했고요. 다만 그 방향성은 항상 공공의 이익을 향해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JIK님은 개인적으로 의원님 비호감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라고 좋아졌다. 이분도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라님도 국회가 고위물이 아니라 순환이 되는 그러한 물이 되길 바란다. 의원님 힘내세요. 또 그래님도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계속 성장하시고 계속 좋은 정치 하시기를 하면서 네. 덕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민 크리에이터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그 류호정 의원님하고 저희는 그 같은 또래입니다. 그래가지고 2살 차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재기발랄함이 그냥 순간 그러니까 소비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유지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성숙하게. 내년 네네. 그렇습니다. 총선을 향해 네. 또 도전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판열전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전 7시 30분에 또 유튜브로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옷을 입힐까 무서워요. 예, 다음 주는 약간 의상적인 특이점이 없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드디어 좀 부족합니다. 등록까지. 네네.